시작할게요. 안녕. 자, 일단 오늘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파트인데, 거의 다 왔죠? 오늘 거 하면은 이제 최대 최소까지 다 끝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문제들은, 거의 다 풀 수 있게끔 될 거야. 자, 봅시다. 자, 1번. 일단 제일 중요한, 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함수의 기본 이해 파트예요. 이쪽은 어떤 걸 중요시해야 돼, 일단? 세로선이 어떤 거다? x는 이고 가로선이 뭐다? y는 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세로선이 x는 y, 가로선이 y는. 그래서 요 x는 3, y는 2 해서 만나는 점이 뭐가 된다? x는 3과 y는 2가 만나니까 3,2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좌표의 숨은 의미가 뭐라고? x는 3과 y는 2의 교점이다. 라는 뜻이에요. 얘 뜻이 뭐라고? x는 3과 y는 2의 교점. 그래서 x는 꼬리 세로, y는 꼬리 가로선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차 함수 그래프. 1차 함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 ax 플러스 b, 뭐 mx 플러스 n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y는. 그래서 기울기가 이 앞부분이고 y좌편이 뒷부분인데 그리는 법은 어떤 것부터? y좌편부터 그리는 게 낫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 기울기랑 y좌편, x좌편의 뜻은 다 알고 있어야 되지. 그래서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y좌편은 y축과의 교점의 y좌표. 그래서 x는 0 대입하고요. x절편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y 0 대입하죠. 그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기울기 같은 경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얘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플러스분의 플러스니까 기울기 플러스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는 x만 증가하고 y 증가 안 하죠. 그러니까 기울기 0 나오겠죠. 맞아요? 무엇분의 0이니까 그 다음에 기울기 얘는 x 증가할 때 y 감소하니까 기울기 마이너스겠지. 근데 얘는 기울기 어떻게 돼요? x 증가를 안 하죠. 근데 y만 증가하죠. 그럼 x 증가 안 하는 거분에 y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얘는 기울기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기울기는 어떻게 증가한다? 얘는 이 기울기 음수부터 0 플러스 이렇게 증가한다. 그래서 기울기 반시계로 증가한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요 1차 함수 그리는 것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으면 일단 뭐부터 0, 마이너스 2부터 찍어주고 y절편. 그런 다음에 x 증가 얼마나? 2, y 증가 1 이러니까 오른쪽 두 칸 가고 위로 한 칸 간다. 이렇게 해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해가지고 쭉 그리면 돼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도 y는 어떻게 돼 있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1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분의 3이니까 x 증가량 마이너스 1, y 증가량 플러스 3이니까 얘는 0,1 지나면서 여기 지난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게 그리면 되죠. 기울기 마이너스 3으로. 그 다음에 2차 함수 그래프 갈게요. 자, 2차 함수 그래프는 세 가지 형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 형태 어떤 거 있어? 일단 무슨 형? 일반형 요거 있죠. 그 다음에 표준형 어떤 거? 요거 있죠. 하나 더 뭐였어요? 어떤 형태 있어? 요 형태 기억나죠? 그래서 요 세 가지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일단 일반형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때 문자가 몇 개라는 거 항상 기억해야 돼. 2차 함수는 3개가 문자야. 오케이? 그때 3개가 문자인데 우리가 A, B, C의 역할이 다 있죠. A는 어떤 역할? 우리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B의 역할은 뭐야? 뭐를 변화시켜? 저 B가 움직일 때마다? 네? 어떤 거? 엥? 그러니까 B가 바뀌면은 뭐가 바뀌어요? 대칭, 대칭축이 바뀌죠. 대칭축의 방정식이 뭐니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오케이? 대칭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된다? 근해 공식에서 이 왼쪽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쵸? 그렇게 해서 대칭축의 방정식이 막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A가 정해졌을 때 B가 움직이면 대칭축이 움직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C는 당연히 Y좌편 얘기하는 거겠지. 이게 일반형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형은 어떤 형태? 우리가 그래프 그리기 쉬운 형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x-p의 제곱으로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하면 이 친구는 몇 콤마 몇이 꼭지점이고 P, Q. 그럼 P, Q가 꼭지점인데 A가 만약에 최고 참계수가 양수다 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알아야 될 거 이 대칭축이 얘가 제곱안이 0이 될 때가 대칭축이다. 오케이? 그래서 대칭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X는 P에서 우리가 몇 콤마 몇이 꼭지점? P, Q가 꼭지점이다.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이때 이 최소값이 뭐가 된다? Y는 Q 이렇게 되겠어요. 얘는 최고창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땐 반대로 되겠죠.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최고치 한계수 A일 때 꼭지점 좌표가 P, Q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 방금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랑 베타라면 우리가 요거는 X축과의 교점이 여기 알파고 베타야. 이거 무슨 뜻이야? Y는 fx 이렇게 돼 있으면 F 알파가 몇인 거고? 0인 거죠. F 베타가 0인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인수 정리에 의해서 fx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최고치 한계수가 A라면 A x 마이너스 알파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식이 뭐가 된다? 요 식이 된다. 이렇게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더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만약에 이게 1이랑 5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1이랑 5예요. 그럼 여기가 몇이에요? 3이죠? 그래서 대칭축이 3으로 나오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이 식이 여기다가 1하고 5였어요. 그러면 얘는 어떤 거랑 똑같은 거예요? A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써낼 수도 있는 거야.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괜찮아?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 만드는 법 돼 있는데 완전 제곱식은 왜 만들어요? 완전 제곱식은 뭐 하려고? 꼭지점 만들려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절반의 제곱꼴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얘는 전체 완전 제곱식 됐을 때 이 가운당의 절반이 되면 된다. 네, 해서 뭐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는 요거 이제 플러스 3으로 바꿔서 9를 강제로 더했으니까 9를 다시 빼서 플러스 해주면 뭐 플러스 5 되겠죠. 그래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3,5가 된다. 마이너스 5 된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매우 중요한 파트니까 여기 다시 한번 좀 익힙시다.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어? 이 맨 위에 있는 함수의 교점의 뭐가? x좌표가 뭐랑 똑같다? 방정식의 실근이랑 똑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함수의 교점의 x좌표는 뭘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이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이 x축이라고 해요. 그 x축은 뭐가 0이야? y는 0이죠. 그래서 이 y는 0과 여기에는 식이 있겠죠. 그래서 뭐 어떤 식이 있었을 때 여기는 이제 오른쪽 요 그림을 그대로 갖다 쓰면 얘는 이제 x 그냥 이거 보고 할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1, y는 0이 있어. 그러면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지금 몇이랑 몇일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과 1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고 그 다음에 1 넣으면 0 되니까 마이너스 1, 1,0을 치라. 근데 얘는 그 함수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이 방정식의 실근 얘네 둘이 같다고 해서 x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1의 는 0이니까 얘는 x가 마이너스 1 아니면 1이죠. 맞아? 그러면 얘는 두 실근이 마이너스 1과 1이니까 얘는 결국 뭐의 실근이야? 방정식의 실근이죠. 그 방정식의 실근이 뭐랑 똑같다고? 함수의 교점의 뭐랑 같다? x좌표랑 같다. 이렇게 체크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쌤이 뭐 이런 방정식이 있었어.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직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직선이 뭐 y는 bx b 말고 뭐 dx 플러스 e였어요. 근데 얘 좌표를 구하고 싶어요. x좌표를. 근데 얘네 둘이 같다고 했을 때 그때 x값이 마이너스 3이랑 1이 나온대요. 그럼 여기는 x가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되는 거고 얘는 몇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 바로 하시면 돼요. 오케이?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는 뭐랑 똑같다? 방정식의 실근. 따라서 이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그 다음에 y는 0, x축이라 그래서 2차 함수 x축의 교점의 x좌표는 뭐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럼 그 실근은 뭐가 되는 거야? 그 x좌표 실근은 뭐 마이너스 1과 1이 나왔다면 얘도 실근이 마이너스라고 1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의 개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x축은 y는 0이고 그 다음에 2차 함수 있을 거네요. 교점의 개수는 뭐랑 같아요, 결국?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 나오는지랑 같잖아. 맞아? 근데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인데 얘는 서로 다른 개수여야 돼? 같은 개수여야 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죠. 왜 이 표현을 쓴 거라고요? 만약에 교점 개수가 이거 몇 개야? 1개죠. 근데 이게 만약에 3이에요. 그러면 얘는 실근이 몇 개예요? 2개죠. 서로 다른 실근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실근이 중근으로 두 개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실근, 서로 다른 실근은 몇 개 있냐?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개수가 하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그러면 밑에 이제 이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 나와 있죠. 이 관계들을 다 이용해서 풀어달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판별식 있죠? 맞아.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실근이 몇 개란 얘기야?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온다는 얘기죠. 맞아?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오면 얘가 원래 이 함수랑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도 된다고? 우리가 방정식의 이 해를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각각을 y로 잡는다라고 했어요. 왜 y로 잡아? 뭘로 해석하려고? 함수로 해석하려고 y는을 잡는 거야. 다시 y는을 왜 잡는다? 함수 해석하려고. 그래서 그래프 y는 요거, y는 요거. 그래서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는 거야. 맞아? 이게 2차 함수 x축. 그래서 2차 함수 x축이 서로 다른 지금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주식은 나왔어. 그럼 2차 함수 x축은 몇 개 만나는 거야? 두 개 만난다. 교점 두 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야. 그러면 중근이니까 얘는 교점이 몇 개일 거야?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이거 판별식 했을 때 0보다 작았어. 그럼 각각 y는 했을 때 그래프가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되죠? 맞아요? 따라왔죠?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에서 얘기한 거고 음수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양이 이제 두 개 만난다? 하나 만난다? 0개 만난다? 이런 식으로 가죠.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얘가 이제 위치 관계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혹은 한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6가지 표현은 잘 알아주셔야 될 게 문제 풀면서 많이 이용을 하죠. 요거 괜찮아요? 요 내용 많이 이용을 하니까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똑같은 내용. 근데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직선이랑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직선이랑 방정식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직선이랑 방정식 얘기할 때 이것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자,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무슨 좌표?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x좌표. 맞아? 그러면 얘네 둘이 뭐 하다고 하면 돼? 둘이 같다고 하면 되죠. 요거 밑줄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네요. 요거 전부 다 같다고 해야 되죠. 맞아요? 이거 m만 밑줄 돼 있죠. m만. 그래서 mx 플러스 n까지 다 밑줄 쳐서 둘이 같다고 해야 돼. 네, 그렇게 해서 둘이 같다고 했을 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mx 플러스 n 이렇게 돼 있는데 이 2차 방정식 실근이 뭐랑 같다?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x좌표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이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만약에 방정식의 실근을 보고 있어. 함수를 해석하려고 해. 그럼 각각 y 잡고 2차 함수와 직선이 어디서 만나는지 확인하면 되죠. 근데 직선으로 보면 좀 헷갈리니까 어떻게 볼 수 있다? 이거 넘겨가지고 2차 함수와 x축이 만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해서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개수는 뭐랑 같다? 2차 방정식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예시를 들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예시가 중요하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y는 x제곱과 y는 x 플러스 2가 만나는데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기에는 잘 교점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둘을 같다고 해요. 그럼 같다고 하면 얘를 이제 넘기면 이제 인수분해 할 수 있죠. 만약에 인수분해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순서가? 인수분해 안 되면 뭐 해야 되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방정식까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우리는 이게 만약에 허근일지 실근일지 알아볼래.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 그치, 판별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면 하면 되는데 만약에 되면 하면 되는데 안 된다라고 하면 판별식을 합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한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판별식이 만약에 0보다 크다가 나왔어. 그럼 뭐 해야 돼? 그치, 근해 공식을 해야 되죠. 근데 근해 공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하나가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하나가 3 마이너스 루트가 나왔어. 혈렉은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상황이야? 두 직선이 이 이차함수 직선 만났을 때 이 근이 뭐인 거야? 여기 만나는 근이? 여기 만나는 x좌표가 몇인 거야? 3 마이너스 루트 5고 얘가 몇인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 이해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럼 뭐 해야 돼?
그치, 그래프 해석이지. 근데 그 그래프를 해석하면 결국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어떤 해석이요? 얘랑 얘랑 안 만난다. 이런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안 만나겠죠. 맞아? 그럼 만나지 않으니까 교점이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구조는 항상 잘 지켜야 돼요. 괜찮아요?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는 거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서 x가 마이너스 아니면 2 나왔어. 그러면 방정식의 두 실근이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 뭐랑 같다? 함수의 교점의 x좌표 마이너스 1과 2랑 같다. 근데 이 두 함수의 교점도 생각할 수 있지만 교점의 x좌표도 마이너스 1과 2지만 이 함수의 교점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y는 얘랑 y는 얘. 그래서 이차 함수와 x축의 교점도 똑같이 마이너스 1,2 동일하게 라인이 그어진다라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함수 이해를 여기서 정확하게 해줘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 이거랑 같은 상황인 거 알겠어요? 괜찮아? 이거 매우 중요해요. 고난도에서 많이 나오겠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뭐 이차 함수 직선의 위치 관계는 별로 얘기할 거 없죠? 어떤 거 얘기하면 돼요? 판별식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주식은 똑같이 교점 2개. 판별식 0이면 중근, 교점이 1개. 그 다음에 판별식 0보다 작으면 교점 0개겠죠, 그죠? 자, 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7단원 갈게요. 뭐 최대 최소는 많이 얘기할 거 없고 일단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최대 최소는 여러분들 그 앞에서 배웠죠. 중학교 3학년 때 한번 배웠죠. 배웠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여기선 제한된 것만 다루긴 할 겁니다. 근데 그냥 기본적인 최대 최소도 할 줄 알아야겠지. 최대 최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얘를 인수분해해야 되는 거 완전 제곱시켜야 되는 거야? 최대 최소 하려면? 완전 제곱시켜야 되죠. 그쵸?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왜 한다? 꼭지점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뭐 x는 p 이렇게 돼가지고 최소값 q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최소값이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으면 무슨 값이 나오는 거야? 대값이 나오는 거지. 그쵸? y는 q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는 최고차계수가 양수일 때 최고차계수가 음수일 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인 거야. 요게 괜찮아요? 그래서 최대값이 없고 최소값만 있고요. 얘는. 그 다음에 얘는 최대값 이 q고 최소값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제한된 범위에서 그래프 최대 최소. 자,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거. 앞으로 어떤 문제를 보든 우리가 2차 함수만 다룰 게 아니잖아. 다른 함수도 많이 다룰 거잖아. 저번에 이제 한번 예습해봐서 알겠지만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것도 다뤄봤죠. 그래서 어떤 함수든 최대 최소를 할 때는 쌤이 강조한 거. 일단 축을 그리는 게 낫다, 안 그리는 게 낫다? 안 그리는 게 낫다. 왜?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만 그어서 우리가 제한됐으면 특히 제한된 그래프는 무조건 뭐라고? 제한된 그래프 범위에서는 무조건 뭐라고? 그래프 그려서 해석한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이제 x는 2야. 근데 1부터 4까지 범위에서 알아보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1부터 4까지로 알아보는데 왜 이렇게 그러지? 다시 그릴게요. 뭐 있었거든. 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이제 만약에 x는 1부터 4까지 알아본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이제 x는 1일 거고. 그 다음에 x는 4는 더 멀리 떨어져 있겠죠. 그쵸?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어디에서 최대값을 가지는 거야? 얘는? x는 4에서 최대값 가지는 거죠. 맞아요? 최소값은 어디서 가지는 거야? 2에서 가지는 거죠.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디서 가진다? 가장 낮은데 높은 데니까 대칭축에서 하나를 가지고요. 오케이? 혹은 어디서 가진다? 먼 쪽에서 가지는 거, 가까운 쪽에서 가지는 거? 대칭축에서 먼 쪽과 대칭축에서 가진다. 그래서 제한된 범위 안에 대칭축이 있을 경우는 대칭축과 대칭축에서 먼 쪽에서 최대 최소가 나온다. 가까운 쪽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고 이런 식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해서 네, n부터 n까지 잘랐을 때 대칭축값, 대칭축에서 먼 쪽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이 나오고요. 얘는 대칭축과 대칭축에서 먼 쪽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겠죠. 근데 대칭축이 제한된 범위 바깥에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 범위의 양끝. 범위의 양끝을 봐야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어떻게 자르는 거야? x는 1 이런 식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뭐 3부터 4까지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러면 3부터 4까지면 어떻게 자르는 거고? 이렇게 자르는 거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니까 얘가 최소값, 최대값. 그러니까 양 끝에서 그냥 최대, 최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FM 최소값, FN 최대값. 이건 뭐 외우는 거 아니고 상황마다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결국에는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그래프로 그려서 해석만 하면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범위를 잘라서 가장 높은 게 최대, 가장 낮은 게 최소. 이거밖에 없죠. 내용은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대칭축이 제한된 범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대칭축이 제한된 범위에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잘릴 거 아니야? 그러면 첫 번째로 해석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해석해야 돼요? 대칭축에서 원적으로 봐야 돼요? 범위 양끝으로 봐야 돼요? 상관없죠. 범위 양끝으로 보든 대칭축과 대칭축 먼저 보든 똑같대요. 오케이? 요거는 뭘로 선택하든 상관이 없다. 외양 끝으로 보셔도 됩니다. 네, 문제 이제 쫙 풀어볼까요? 필수제 1번. 오늘 약간 많으니까 차근차근 쫙 가보고요. 자, 일단 아이디어부터 자 10초씩 드릴 테니까 한 문제당 바로바로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 써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출발. 어떤 아이디어를 써야 될까요? 필수제 1번은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아이디어 나오셨나요? 나왔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차 함수와 직선이 일단 두 점에서 만난다. 사실 이거 보자마자 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차 함수와 직선이 만난대요. 이렇게 만난대. 근데 얘가 x1, x2에서 이렇게 만나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면 이 2차 함수와 이 x 플러스 k, 이 1차 함수 간에 교점에 무슨 좌표가 x1, x2라는 거야? x좌표, y좌표요? x좌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x좌표에 뭘 줬어요? 차를 줬죠.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이 방정식. 그러니까 얘네 둘을 뭐하고? 같다고 해야 되죠. 맞아요? 그럼 같다고 하고 뭐 해야 돼요? 그치? 이 방정식의 실근이 그러면 x가 뭐인 거예요?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뭐랑 같으니까? 방정식의 실근과 같으니까. 이 방정식의 실근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문자로. x1, 그래. x2,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보여야 돼? 보여? 그래서 얘가 이제 뭐라고?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그 함수 교점의 x좌표는 여기서 본 거죠. 그게 이제 뭐랑 똑같다? 방정식의 실근이랑 똑같다. 이 생각으로 항상 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면 두 근에 뭐가 나온 거니까 이건 차가 나온 거죠. 아, 이거 두 근의 차를 줬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두 근의 차 보자마자. 따라서요. 얘는 뭐라고? 두 근의 차를 준 거고. 그러면 얘는 왼쪽으로 넘기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6 마이너스 k는 0이에요. 그럼 미지수가 한 개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걸 뽑아내야 두 근의 차를 구할 수 있어요? 두 근의 차는?
저 두근의 차는 어떻게 구해? 뭐가 필요해 여기서? 그러니까 에? 밑에 거야? X죠. 응. 이거 두근이 이거래. 근데 저기 두근의 차가 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풀면 돼? 그치. 두근의 합곱을 이용해서 어떤 공식? 그치. 제곱합이요? 곱셈 공식. 곱셈 공식 중에 어떤 거? 차 합곱 공식 쓰면 되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면 돼요? 두근의 합과 곱을 먼저 구해야죠. 두근의 합이 여기서는 마이너스 6일 거고. 두근의 곱은 몇이에요? 6 마이너스 k겠죠. 그죠? 이때 차합곱 공식 어떻게 쓰면 돼요? 두근의 차 x1, x2 뺀 거에 제곱은 그 다음에 뭐 쓰면 돼요? 두근의 합의 제곱에다가 여기서 뭐 하면 돼? 뒤에 그치? 마이너스 4, x1, x2 두근의 곱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다 대입하면 답 나오죠. 왜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미지수 몇 개야 지금? 한 개야. 그치? 근데 식은 얘네 셋 가지고 지금 전부 다 숫자로 나와 있죠. 그럼 숫자 대입하면 식 하나에다가 문자 하나 답 나오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답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근의 차는 근데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저게 절대값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저 절대값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x1 마이너스 x2의 절대값의 제곱이 그냥 제곱이랑 같아야 달라요? 같죠? 그렇게 해서 64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64는 그 다음에 합의 제곱이니까 36 마이너스 4에 6 마이너스 k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4k가 되고 여기는 이제 36에서 24 빼니까 10이겠죠. 넘기면 52니까 52가 4k구나. 그럼 k가 13이 되는구나. 해서 네 이렇게 하면 k가 정답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두근의 차가 요게 이제 첫 번째 방법. 이거 두근의 차 공식 또 뭐 있어요? 두근의 차 공식? 그치. 절대값 a분의 두 번째 공식 갈게요. 네, 두근의 차 x. 네, 얘는 뭐가 된다?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x 이거였죠? 맞아요. 그러면 얘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값 a는 몇이고? 1이죠. 어차피 개수가 1이니까. 여기 개수 1이니까. 1. 그 다음에 b제곱. 요거 제곱이니까 36. 마이너스 4ac. 그러면 여기다가 4를 곱해서 빼는 거죠. 여기다 루트. 이게 몇이 된다? 8이 된다. 요거 아닙니까? 여기 x2 이렇게 되고요.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이거를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64는 36 마이너스 4, 6 마이너스 k 아니에요. 근데 사실상 이거 아까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이거 아까랑 여기랑 똑같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조금 더 빠른 방법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거를 좀 추천을 합니다. 오케이? 두근의 합, 두근의 곱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상관은 없습니다. 뭘로 하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번 보면 그래프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P점을 구한대요. 자, A 값에 관계없이 나왔어. 무슨 생각부터 해야 될까요? 항등식, 그치? A의 값에 관계없이 항등식.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로 어떻게 하면 돼요? 그치? A로 묶는다. 그래서 A 값에 관계없이 A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뭐 하란 얘기구나? A로 묶는다. 자, 그러면 A로 묶어서 들어가면요. 얘는 이제 Y는 A, X-1이 남는 거 다 쓰면 되죠. 그러면 A 옆에 붙어 있는 아이가 몇이면 돼요? 얘가 몇이면 돼? 0이면 되죠. 자, 물어볼게요. 이거 0이어야 되나요? 0이 아니어도 되나요? 여기요? 근데 상관없죠. 왜냐면 지금 이거는 A만 상관이 없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X가 몇?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럼 1 대입하면 여기는 1 대입하면 2잖아요. 그래서 Y가 2 나오니까 그 반드시 지나는 점 P는 1,2가 되겠구나 하고 끝나는 거죠. 괜찮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2번. 위 이차함수가 3,0을 지난다고 해요. 그럼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 좌표와 a 값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식 자체가 y는 이제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걸로 시작이 돼 있었는데 이때 3,0을 지난다고 해요. 맞아? 그러면 3하고 0을 뭐 하면 돼? 넣으면 되겠죠? 3 넣고 0. 그럼 이제 0은 9 플러스 3a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니까 a가 이제 몇이 된다? 얘는 2a 플러스 10이니까 a가 마이너스 5 맞나요? 이렇게? 이상한 거 있나요? 혹시? 요거 식 똑같나? 이거 맞죠? 음. 네. 그러면 3,0을 지날 때 우리가 얘 a가 이제 마이너스 5가 됐대요. 그럼 이제 이 마이너스 5를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5 대입하면 뭐가 되고 y는 x 제곱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플러스 6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얘는 꼭지점 좌표 어떻게 구해요? 묶으면 되죠? 2분의 5 이렇게 해서 절반의 제곱으로 맞아요? 그럼 절반 제곱하면 4분의 25니까 그걸 6을 4분의 25를 다시 빼야 되니까 6에서 그러면 얘는 이제 뭐가 됩니까? y는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해서 꼭지점은 5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6의 꼭지점이 되겠죠. 해서 얘랑 이 a 값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번. 자,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gm이라고 할 때 g1 구하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 3번.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최소값 구해야 되니까. 그래, 완전 제곱식을 해요. 그러면 뒤에 남는 게 있어, 없어? 있을 거잖아요, 그치? 이거 절반. 마이너스 2m의 전체 제곱하니까. 얘는 4m 제곱이 추가됐으니 4m 제곱 다시 빼야죠, 여기서. 맞아요? 그럼 4m 제곱을 빼니까 m 제곱만 남는 거 맞아요?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4m 제곱을 더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4m 제곱을 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니까. 자, 그러면 얘는 이제 m 제곱 플러스 m 플러스 1이죠. 그럼 여기 이제 남는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야? gm이 되겠죠. 맞아? 그래서 얘가 gm이다. 왜? 우리는 최고치 함계수가 1인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x는 2m에서 얘 최소값이 뭐가 된다? m제곱 플러스 m 플러스 1이니까 이걸 이제 gm으로 둔다. 이 소리 아니에요? 맞아? 자, 그러면 g1 뭐야? g1 구하면 답이 몇이야? 3이죠? 너무 쉽네요, 그죠? 자, 근데 사실 이런 문제로만 나오진 않고 어떤 문제로도 나올 수 있냐면 이 gm의 최소값 구하라고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해봅시다. gm의 최소값. 그럼 문제에서 gm의 최소값 구하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럼 똑같이 하면 되죠. 똑같이 완전 제곱식해서 얘 만들고 이걸 다시 뭐 하면 돼요? 완전 제곱식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m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에다가 4분의 1이 추가됐으니까 네, 1에서 4분의 1 빼면 4분의 3이겠죠. 그래서 최소값 네, 4분의 3이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근데 혹시 m의 범위가 있으면 그거 잘라서 가셔야 됩니다.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이해됐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번. 자, 얘 최대 최소 구하래요. 자, 10초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했어요. b제곱은 4-.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다음에 이제 대입해야 되죠. 자,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자, 여기 대입하기 전에 해야 될 거. 꼭 확인해야 되는 거.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 네, 그거를 항상 봐야 돼요.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아마 좀 오래돼서 기억이 4-A가 그쵸, 그쵸. 오케이, 잘했어요. 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잘했어요. A 범위를 구하셔야 돼요. 항상 어떤 실수의 어떤 제곱 형태 이런 느낌이 나오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A 범위가 뭐가 된다 에는 넘어가면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하나 얻고 가야죠. 그 상태에서 이 B제곱을 4-A로 바꿔서 풀면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5 붙는 상태로 되겠죠. 이 5B제곱이. 맞아요? 이렇게 해서 바꿀게요. 그러면 이 값은 뭐가 되는 거고 2분의 1 A제곱.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6A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20하고 3이니까 플러스 23이죠. 그러면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 당연히 무슨 제곱식? 완전 제곱식 해야겠죠.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하면 뭐가 돼요? 2분의 1로 쌤은 이제 어떻게 하라고? 앞에 두 개를 묶으라고 했어요. A제곱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묶고 여기서 뭐 한다? 2분의 1로 A-6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죠. 오케이? 그러면 A-6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36에다가 2 나누니까 18이니까 18을 강제로 더했으니 18을 빼면 5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정답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5. 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안 되구나. 그쵸? 내가 그래서 쌤이 그래서 요거를 항상 중요하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 그냥 생각 없이 쫙 풀다 보면 5가 답인 것 같아요. 여기 5도 있고 이게 낚시 문제예요. 낚시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해라? 범위로 항상 잘라서 요거는 대칭축이 몇이고 A는 6인 거고 근데 A는 몇으로 잘라야 돼요? 쟤는 4로 잘라야 되고 그거보다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A는 4보다 왼쪽이죠. 맞아요? 그래서 왼쪽이니까 거기만 진하게 칠하고 자, 실제로는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서술형 하실 때는 여기 웬만하면 지워주세요. 지워서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해서 네, 이렇게 표현해달라. 그러면 최소값은 A에 몇 넣었을 때? 4 넣었을 때 나오니까 4 넣으면 몇이 돼요? 여기다 4 넣으면 되죠. 그러면 4니까 2분의 1, 2 되니까 5 더하면 7이죠. 따라서 최소값이 몇이 되는구나? 7. 정답이구나. 3번이 된다. 괜찮아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5번 갈게요. 자, 함수의 최대 최소. 뭐 요거는 어렵지 않죠. 얘는 뭐를 치환할지만 고민을 해보시고요. 어떤 걸 치환해야 될까요? 제곱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치환하는 게 좋을까? 4x, x제곱 플러스 4x만 치환하는 게 좋을까? 그치? 그게 조금 더 낫겠죠. 근데 뭐 사실 뭘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는 t라고 하고요. 맞아요? 그 다음 뭐 해줘야 돼요? 오케이. t범위 어떻게 구해요? 얘를 완전 제곱식 해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요거는 이제 생긴 게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x는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이 몇이다? 1이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1보다 항상 어떤 거예요? t는? 그치. 왜냐면 t가 이게 y는 이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y 역할, t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t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자, 따라서 t범위 어떻게 된다? 1보다 크거나 같다. 별표. 이거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혹시 x범위가 제한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도. x범위 제한되면 거기서 잘라가지고 t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구나 이렇게 꼭 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y는 이제 뭐로 바꾸면 돼요? 마이너스 2t제곱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4x는 뭐로 바꾸면 돼? 이건 t니까 얘는 t-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t-5에 플러스 18이니까요. 이때 y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8 되겠죠. 근데 t의 범위 항상 고려하면서 가자. 그럼 이제 y는 마이너스 2로 앞에 두 항을 묶어주고요. 그리고 뭐 하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하면 t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를 강제로 해준 거니까 다시 2를 더해줘야겠죠? 40. t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거는 최대값이 몇이 되는 거예요? 40이라고 하면 안 되죠.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대칭축이 몇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로 대칭축 해주면 여기다 다시 그릴게요. 얘가 이제 t가 마이너스 1이니까 t가 1일 때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되죠. 맞아요? 근데 이제 위로 볼록이니까 이 범위만 포함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실제로는 엄청 얇게 그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점선으로 그려줍니다. 그러면 최대값은 t가 몇일 때 나오는 거야? 1일 때. 그러면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넣어도 되죠? 32 나오는 거 보여요? 그래서 32가 정답이 되겠죠. 3번이 된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6번.